자리에 앉으세요. 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 저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무개네 집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혹시 굶주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하던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절대로 빈곤이 없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가 저를 키웠습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서서 싸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제 가슴 속에는 분단을 용납한 일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위대한 통일 조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열망이 저를 이끌어왔습니다. 번영과 통일은 저의 오랜 꿈이자 우리 민족의 원대한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30년 전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20년 전 40대의 젊음과 열정으로 대통령에 도전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1997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경제 위기가 닥쳐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일 체제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 개발에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또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하고 하루빨리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소명의식으로 맨주먹으로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고 아픔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대선 이후 20년 동안 저에게는 끝없는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지만 제 가슴 속에 불타는 번영과 통일된 조국의 열망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과 불경기가 우리 국민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미국의 트럼프 새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반세계화 물결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체제 집권 5년이 되었는데 마지막 핵 도발, 핵 질주를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균형이 깨져버릴지 모르는 파국점으로 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간의 최소한의 대책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중국이 극도로 반발하고 국내에서는 국론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안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탄핵 정국으로 우리의 국가 리더십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과오가 무엇인지, 탄핵 재판의 결론이 무엇인지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일원으로 이 사태에 대해 저는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새누리당이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땅의 보수 정당으로서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앞장서 헌신해야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헌법을 고쳐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복지 이런 내정은 내각제로 하겠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외정은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이 통할하는 대통령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어떤 당도 과반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마비될 것입니다. 국가 위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단시일 안에 군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고치고 연정을 통해서 국가 리더십을 회복시켜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단축돼야 됩니다. 다음 총선은 2020년 4월입니다. 국회의원을 임기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2020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예정대로 다음 총선을 실시하면 비로소 권력 구조는 정상 궤도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주장을 해왔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던 일입니다. 저의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 조기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단시일 안에 헌법을 고쳐서 국가 리더십을 다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걸 먼저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경제, 사회 개혁을 궤도 낱말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는 회의도 서서 했고 결재도 서서 했습니다. 제가 손을 댄 개혁 조치는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넓고 후진적인 노동시장, 금융시장, 유연하고 효율적인 선진국 수준의 시장으로 개편돼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거미줄 같은 규제, 교통신호등처럼 간단 명료하게 바꾸는 게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일이고 이 규제 때문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고통과 비용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끔하게 개혁해내겠습니다. 교육, 학생이나 학부모 질곡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미래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만을 기준으로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이 교육 지옥 질곡에서 해방시켜내겠습니다. 개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모든 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개혁을 추구하겠지만 일부의 저항 때문에 개혁을 늦추거나 유야무야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꼭 필요한 개혁을 제때 성공시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여야 합니다. 모두 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한 사회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기득권이 만드는 억압과 불공정 착취 구조입니다. 저는 이 적폐를 말끔하게 청소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 구조입니다. 재벌 개혁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벌 기업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기업이고 이것은 소중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저는 재벌 가문이 함부로 3대, 4대 세습을 하면서 재벌 기업을 망가뜨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소중한 재벌 기업을 경영해서 더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재벌 가문도 이익입니다. 저는 분별 없는 세습 경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입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봉건시대의 유물입니다. 왜 기업 경영에서 그런 봉건시대의 유물인 세습 경영을 고집합니까? 이것은 재벌 가문에게도 대단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벌 기업 내부의 거래, 불공정한 거래, 서민 경제 영역의 침범,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을 약탈하는 행위 단호하게 근절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사막화되면 재벌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재벌 가문의 재벌 기업에 대한 소유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행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 행복의 원천입니다. 청년, 여성, 조기 퇴직한 중장년, 장애인, 노인, 실업의 공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경제사회 개혁 절대적입니다. 그 밖에 관광, 의료, 문화 이런 것이 융합된 서비스 산업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정권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국회에 내놓았는데 4년간 야당이 깔고 뭉갰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쉽게 빨리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융합 서비스 산업을 반드시 일으켜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처 생태계, 밀림처럼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재벌 개혁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모든 것을 걸고 개발한
기술, 양성한 인력, 이것을 함부로 약탈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벤처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절대 뒤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도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는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의 일자리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통일의 문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일의 여건은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망명한 북한 고위층 인사가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는 시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북한 주민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공포 정치를 펼치더라도 언제 북한 내부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만큼 북한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북한 체제가 지금 핵 질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실전 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국제사회, 외교적인 수단, 제재 압박이라는 수단,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충돌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통일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기회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비용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만큼 큰 경제는 없습니다. 또 통일은 거대한 축복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자문회사 골드만삭스는 이미 통일 한국의 미래를 분석해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통일이 된 30년 내지 40년 후에는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독일과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통일 한국 국민의 1인당 소득은 미국 다음으로 9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의 소득 격차는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이 몰고 올 시너지 효과, 대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이 대성장의 열기와 폭풍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업이라든지 사회 양극화라든지 이런 모든 과제가 다 풀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경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지배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추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합류하는 그런 통일을 추구합니다. 북한이나 국내 일부에서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동서독처럼 어떤 보복이나 차별이 배제되는 또 모든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까지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나로 합류되는 통일이 왜 흡수 통일입니까?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과연 어떤 정치 세력이 이 개혁과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세력은 달콤한 말로 대중의 인기를 추구할 뿐 고통스러운 개혁을 감내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이 추구하는 개혁에 그 세력들이 어떻게 발목을 잡고 좌절시켰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핵에 대해서도 그 세력들은 끝없이 관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막대한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세력들이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북한 핵 도발이 마지막 불꽃을 튀기고 있는데에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이 엄중한 개혁과 통일의 소명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명을 받들어 통일의 대성장 시대를 열고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무거운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는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낸 세력도 보수입니다.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세력도, 중심 세력도 보수입니다. 민주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 축도 보수 세력입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이 지금 중대한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우리들의 과오이지 보수 가치의 실패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보수의 기치를 더 풍부하고 강력하게 가다듬고 국민 앞에 다시 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다시 일어서서 이 개혁과 통일의 사명을 받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을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시 일어서서 개혁을 성공시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저 이인재가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하고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서 번영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번영과 통일은 힘들고 벅찬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위대한 힘이라면 능히 받들 수 있는 과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 자신부터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개혁과 통일을 꼭 완수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저 이인재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죠. 원희태 김현민 기자인데요. 먼저 네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이신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력한 접근 후보이면서 같은 춘천 기반을 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집권 시에 6개월 내에 개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원을 고리로 한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개헌의 뜻을 같이 하는 제3지대와 연대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으신지 세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방금 말씀 가운데 왜 다시 이 자리에 섰는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시 부연한다면 제가 20년 전에 40대 젊은 나이에 출마했을 때에도 경제 위기, 또 한반도 정세, 분단, 정말 그 상황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져 있습니다. 경제 위기만 해도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또 우리 사회 상황도 실업이라든지 또 양극화라든지 그로 인한 저출산, 또 최고의 자살률, 이혼율, 우리 사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아주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파국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또 탄핵 사태로 저희 새누리당은 많은 상처를 입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과연 어떤 세력일 것인가, 어떤 가치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역시 저희 새누리당 또 보수가 다시 뭉치고 일어서서 이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실망, 여기 사죄를 구하고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역량을 더 많이 비축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짐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렵게 정치적인 결심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걱정을 사실 많이 했고,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노력도 많이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이고, 또 앞으로 지금 유엔 설립된 지 70년 됐습니다. 7명째 총장입니다. 앞으로 200년, 300년이 가도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돌아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질없이 상처를 입는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국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모든 걸 바쳐 일해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면 저는 그분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저 자신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진영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3지대를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본인 아마 말씀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빨리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택을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어디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갖고 싶습니다만은 그분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관통하는 가치와 노선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손을 잡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인가요? 연대. 뭐 연대 제 답변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을 분당해서 나가서 지금 또 당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대선 과정에서 이 국가 위기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 세력의 대동단결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당을 떠난 그 명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보수 세력의 대동단결, 결집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으로 저는 충분히 다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뭐 궁금하신 예, 말씀하시죠. 네, 유시스 이현주입니다. 네.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다는 거는 조기 대선이나 어떤 탄핵 인용을 비정사실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뭐 탄핵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12월 대선이라 하더라도 사실 좀 늦은 편입니다. 원래는 지난 연말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보통 한 6, 7개월 그 예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6월이나 7월에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본선 레이스도 한 5,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 대선 출마는 오히려 늦은 편입니다. 뭐 워낙 이 탄핵 정국 또 우리 당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늦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당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출마 선언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탄핵을 반대합니다. 이미 이 SNS를 통해서는 제 입장을 그전부터 밝혔습니다만 특히 새누리당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 윤리적으로 또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98년 또 99년 초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사태를 생중계로 계속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합니다. 제가 끝없이 이어지는 토론, 표결 이거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왔는데요. 하원, 상원 모두 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 의석이었습니다. 공화당이 똘똘 뭉쳤으면 클린턴은 탄핵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당인 민주당 단 한 명도 이탈한 일이 없습니다. 다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일부 이탈이 있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오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과오가 얼마나 있는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제 결국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어떤 정치적 과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탄핵이 될 것 같으면 임기까지 마칠 대통령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새누리당이 분열하면서 이렇게 탄핵 사태로 간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그러나 이제 탄핵 소추는 됐고 탄핵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의 리더십 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있는 한 계속 대통령이 선출돼 가지고 국가 경영을 책임지게 될 텐데 그런 헌정의 미래 이런 거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역사에 후회가 없는 이런 결정을 해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뭐 오늘 일요일이 오는가 뭐 마음껏 질문하시죠. 네, 경기일보 김재민 기자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대선 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이 좀 수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그 윤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하고 갈등이 있는데요. 당이 수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은 지금 이제 혁신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날짜를 정해놓고 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뭐 당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혁신은 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 탄핵 정국의 폭풍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이라는 배가 많이 파손되고 또 상처를 입고 또 당 내부도 많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새누리당이 들고 있는 보수의 깃발을 더 선명하게 더 높게 세우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 깃발, 정책 이런 거를 더 튼튼하게 재무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의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해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정책 정당으로 또 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일일이 다 여러 분야의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치적인 요구를 흡수해가지고 이 정책으로 만들어서 봉사하는 이런 체제로 혁신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선 국면 이거는 뭐 우리 마음대로 늦출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기 대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고요. 뭐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12월 대선이 뭐 사실 뭐 길게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 이 분위기 대선으로 가는 그 과정은 과정대로 이렇게 함께 동시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 대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대립 갈등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 당이 혁신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큰 관점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이 혁신과 재건 과정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나 또 서청원 대표님이나 모두가 명예롭게 이 과정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손 들으셨던 분이 박수는 안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수 치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네, 에미타운이 모입니다. 그 아까 공정한 사회 말씀하시면서 적폐청산 예. 그리고 재벌 개혁을 하시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역대 정권에서도 재벌 개혁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뭐 구체적인 단위가 그려지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뭐 아까 비교적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재벌 가문을 위해서나 재벌 기업을 위해서나 국가 경제를 위해서나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면은 저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벌 기업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그 당시 국가가 이 계획 경제,
계획 경제를 가지고 개발 경제 시대에 많은 특혜를 주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재벌이 되는 것 아니었으니까요. 재벌 기업을 이끌 창업 최고 경영자들은 출중한 능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라고 꼭 또 출중한 경영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자가 또 그럴 확률은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2대, 3대, 4대 무조건 재벌 가문의 후손이 세습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기업도 망하고 재벌 가문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경영자가 재벌 기업,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되어있는 재벌 기업을 더 강하고 세계적인 강자로 이렇게 키워내는 시대를 국민적인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낼 수 있고 재벌 가문들의 동의도 저는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 가문들이 재벌의 그 사회 경제적인 위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서민 경제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벌 가문들은 재벌 기업을 소유하는 아주 큰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후손들은 음악을 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또 선수로 활동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수가 되고 다 자기 적성과 소질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게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재벌, 이 낡은 재벌 구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절망하는 이런 사태 말끔하게 제가 해결을 해내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괜찮습니다. 또 전화주사 아셨습니다. 예. 지금 국대위에서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지금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장면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서청원 최고위원께 후보님께서도 최고위원이셨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화하시면 예, 정치적인 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책임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탈당을 하라든지 또 뭐 탈당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징계 책임입니다. 우리 법적인 책임이죠. 우리 정당 우리 내부의 법적인 책임입니다. 저는 뭐 이 비대위에서 세 분들에 대해서 탈당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것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뭐 취지로 뭐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대로 이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강제할 수단도 없고 또 강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새누리당은 민주정당입니다. 저는 뭐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뭐 강제 수청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또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세 분들의 그런 자기
판단에 일임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예. 채널의 김철웅 예. 기자, 출마선 진정성 있는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예. 지난 3번의 도전에서 받아주신 성적표가 예.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됐다고는 보기 힘든데 예. 이번에는 왜 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그 진정성을 전달하실 건지 설득할 자신 있으신지. 예. 지난 20년 동안 뭐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또 많은 그 역경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면서 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복잡한 경제 안보 위기를 타개하는데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느 방송에서 하죠 이거? 방송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정말 최고의 역량 있는 의사, 외과 의사인데, 그러나 그 병원 내부의 정치에서는 항상 몰려가지고 벽지로 쫓겨다니는 이런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정말 이 강력한 개혁 또 추진력으로 이 경제도 살리고 또 이 안보 불안의 근원이 이 분단입니다. 또 무리하게 핵 도발을 강행하면서 나가고 있는 북한 체제인데,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또 통일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타개, 그리고 통일을 통한 새로운 이 한국의 미래, 이거를 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고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걸 다짐합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인데 나와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A가 나오기가 어려워. 기자들이 안 나오거든.